지난 15일 전세계 신규 판정자 수가 10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C19 사태가 시작된 이후 거의 최고 수치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세계 각국에서는 봉쇄 완화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C19로 인해 사람들이 피해받는 것보다 경제 위기로 인해 피해받는 것이 더 크다고 판단한 것도 있을 테고, 이제 조금씩 날씨가 따뜻해지고 있는 추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C19의 확산세가 누그러뜨려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 때문이겠죠. 하지만 이러한 전 세계인들의 희망을 무참히 짓밟아버리듯 전세계 신규 판정자 수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였고, 특히 봉쇄 완화를 발표한 세계 각지에서는 2차 대폭발이 예상될 정도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텍사스주에서는 C19 판정자와 사망자 수가 각각 1458명, 58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보였고, 2달 전 종식 선언을 했던 중국에서는 각종 교통수단의 운행을 중단시키고 C19 음성 증명서가 있어야만 외출이 가능한 지역이 있을 정도로 그동안 숨겨왔던 사태의 심각성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현저히 낮은 검사 수와 까다로운 검사 조건, 불투명한 방역 현황과 열악한 의료 환경으로 인해 전 세계인들의 비판과 조롱을 받던 일본은 지난 14일 전국 39개 현에 대한 비상사태 해제를 선언함으로써 사실상 C19 방역에 대해 백기를 들고 집단 면역의 단계에 본격적으로 접어들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전 세계의 증시 역시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언제 급락할지 모르는 위험성을 항상 떠안고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빠르게 회복하는 양상을 띠던 미국의 다우 지수는 일정 수준 이상 올라가지 못해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일본의 니케이 지수 역시 금방이라도 떨어질 듯한 모습을 보이며 현 시황의 불안정성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죠.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믿을 수 없는 떡상을 보이는 한국의 업체가 있습니다. C19의 타격이 있긴 했나 싶을 정도의 그래프를 보이는데요. 바로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제과업체 오리온입니다. 아무래도 사람들이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지며 식료품을 비축해놓는 성향이 커졌기 때문으로 분석되는데요. 2020년 1분기 오리온의 영업이익은 무려 25% 증가하였으며 온라인 매출은 전년 대비 92%나 성장하는 기염을 토하였죠. 그리고 이것은 비단 대한민국 내에서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에서도 마찬가지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이 오리온 매출액의 36%를 차지하는 것과 비교하여 중국은 무려 48%의 매출액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베트남이 12%, 러시아가 4%로서 뜻밖의 국가에서 한국의 스낵이 큰 인기를 몰고 있음을 알 수 있죠. 특히 오리온의 대표적인 과자류인 초코파이의 경우 지난해만 해도 무려 23억 개가 수출되어 4,150억 원의 매출을 올릴 정도였는데요. 한국에서는 830억의 매출을 올린 것과 비교하면 중국에서는 1,890억, 베트남에서는 920억의 매출을 올려 초코파이가 한국보다 오히려 해외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이게 어느 정도냐면 베트남에서는 제사상 위에 초코파이를 올려 차례를 지낼 정도입니다. 초코파이 종주국인 한국에서 이는 상상할 수조차 없는데요. 한국에서 초코파이는 곧 정이라고 홍보한 것과 비슷하게 베트남에서는 초코파이는 곧 틴감, 정감이라는 마케팅을 한 것이 인기의 비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중국인들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가치인 어질인을 초코파이 감상 마케팅에 활용하여 큰 인기를 끌었는데요. 이 인기가 엄청났기에 중국 최대 제과 기업인 달리그룹에서는 초코파이를 100% 모방한 짝퉁 과자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한국의 컵라면인 도시락이 1년에 3억 개가 팔릴 정도로 한국 식료품이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러시아에서 또한 오리온 초코파이는 1년에 7억 개가 거뜬히 팔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오리온 초코파이의 인기는 그 오리지널 상품의 맛도 한몫하지만 중국에서는 말차 맛, 러시아에서는 라즈베리 맛을 출시하는 등 철저한 현지화를 통해 소비자의 니즈를 충족시키기 때문이기도 하죠. 때에 걸맞지 않은 떡상을 맞이한 업체는 오리온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2월 영화 기생충이 세계적인 흥행을 함으로써 영화 속에 등장한 짜파구리 역시 전 세계인의 각광을 받았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짜파게티가 해외 매출 월 150만 달러, 한화로 18억 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120% 성장률을 기록했죠. 기존의 짜파게티를 수입하지 않던 칠레, 팔라우, 수단 등 약 70여 개국에서도 짜파게티 수입을 시작할 정도로 이때의 인기는 엄청났는데요. C19 사태로 인한 식료품 업계의 호황이라는 호재가 더해지자 농심의 식품은 그야말로 날개를 달게 되었습니다. 2020년 1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101% 성장하였고, 이런 인기에 힘입어 농심에서는 짜파구리 컵라면을 출시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전세계 최대 소비시장인 미국에서 가장 높은 매출을 기록하여 그 성과가 주목되는데요. 짜파게티 하나로만 올해 2월 70만 달러의 매출을 보였습니다.
글로벌 시장조사 전문기관 유로모니터에서 발표한 미국 쌀, 파스타, 면류 시장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기준 미국의 즉석 면류 시장은 13억 6,930만 달러, 한화로 무려 1조 6천억 원에 달하는 규모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성장하는 기업은 그야말로 대박을 맞이한 거라 할 수 있는데요. 놀라운 사실은 미국 시장에서 한국의 면류는 이미 2017년부터 꾸준히 1위를 차지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2017년 26.12%의 점유율을 보이던 한국의 제품은 2018년 27.74%, 2019년 30.73%를 기록하며 꾸준히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오직 신라면, 불닭볶음면만으로 이뤄낸 성과이기 때문에 올해 폭발적인 수요가 생긴 짜파구리도 반영된다면 미국 시장에서 한국 면류의 점유율은 40%를 거뜬히 넘길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죠. 미국을 포함하여 세계 각지에서는 편리함과 간편함을 추구하는 소비자들의 니즈, 그리고 C19 사태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즉석 면류와 제과 제품의 수요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제품은 상대적으로 저렴하여 먹기에 부담도 없고 K-POP, K-무비 등의 한류 콘텐츠와 유튜브의 먹방 콘텐츠로 인해 날이 갈수록 인기가 상승하고 있는데요. C19 사태로 인해 온라인 유통시장이 고속 성장하고 있는 현 시기는 앞으로 한국의 식료품에 대한 수요를 더욱 높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퍼플튜브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5월 말까지 수출 규제에 대한 입장을 밝혀라. 일본의 수출 규제 강화 조치가 10개월이 지나도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자 지난 12일 결국 한국 정부가 강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브리핑을 통해 최근 사태로 인해 경제 상황이 악화되고 있으며 기업 활동이 위축된 만큼 불필요한 갈등을 끝내고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하자고 촉구했습니다. 그동안 일본 정부는 한국과의 대화를 여러 차례 미뤄왔고 겉으로는 한국 수출 관리 미흡으로 3가지 이유를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일본이 정말 문제시 삼는 것은 한국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따른 것으로 보복 조치였습니다. 한국은 지난해 7월 일본의 수출 규제로 인해 부품과 소재에서 국산화를 꾸준히 진행시켜왔고 현재 일본의 수출 규제했던 3대 품목 공급의 안정화를 달성했습니다. 한국에 큰소리치던 일본은 지금 감염병 대처를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점점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달 초 6일까지 긴급사태를 선포했던 일본은 확진자 수가 줄지 않자 이달 31일까지 연장했습니다. 이 긴급사태가 일본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역대급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감염병 피해가 본격화된 올해 2분기 일본의 경제 성장률은 1945년 태평양 전쟁 종전 이래 최악의 역성장을 기록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즉 감염병을 제대로 막지 못한 일본은 경제에도 치명적인 피해를 입게 된 것입니다. 또한 일본의 확진자는 최근 50명 아래로 떨어지고 있지만 이 수치는 의심받고 있습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감염병에 대응하는 일본 정부 전문가회의 부자장인 오미시게루 이사장이 최근 증상이 가볍거나 없는 사람이 많이 있다면서 실제 감염된 사람의 수가 확진자의 10배, 15배, 20배인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일본은 아직도 심각한 증상이 아니면 검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난 12일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온 도쿄에서 한식당을 운영하는 한 일본 교민의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같은 건물 건물주가 감염 증상이 나온 후 일주일 만에 실려가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그 가족은 물론 건물에 있는 사람 누구도 검사를 받지 못했고 건물 방역도 하려면 자신의 돈으로 하라고 했다고 했습니다. 일본 방역당국이 해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또한 일본 길거리에 쓰러져서 방치된 사람들이 계속 발견되고 있다고 했는데 최근 일본 밤거리에는 7인승이 되는 경찰차가 비상등을 안 켜고 조용히 순회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현재 일본의 의료 시스템은 이미 붕괴 상태에 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본 의료진들은 방호복 대신 비옷을 입고 있고 마스크도 부족해서 일주일씩 쓰고 있는 형편입니다. 또한 진단키트도 부족하고 이를 운영할 수 있는 시설과 인력도 모자라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얼마 전 일본은 한국의 진단키트의 정확성에 대해서 의심했고 이에 한국의 진단키트 업체는 지금 전세계 요청 물량도 소화하기 힘들다며 앞으로 일본에 수출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는 끝내 한국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있으며 어떤 결과로 치닫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13일 일본 아사히 신문이 아베 내각이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즉각 철회하고 한일 관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감염병에 대한 한국의 경험과 대책이 일본을 포함해 국제사회에서 중요한 사례가 되고 있지만 양국 간의 눈에 띄는 협력이 부족하고 통탄스러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에서는 의료물자를 일본에 보내려는 움직임이 있지만 한국 정부는 일부 시민의 반대 운동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이에 일본은 체면에 얽매이지 말고 정보를 공유하고 물자를 서로 융통하면서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위기를 오히려 한일 관계 리셋의 계기로 삼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국민의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에서도 체면만을 지키고 있는 아베를 비판한 것입니다. 한국 정부는 최근 한국전쟁에 참전한 국가의 요청이 있을 경우 마스크를 지원한다고 했습니다. 이에 미국의 요청에 따라 마스크 200만 장을 보낸 데 이어 12일 미국의 6.25 참전 용사를 위한 마스크 50만 장도 보냈습니다. 또한 12일 한국전 참전국 에티오피아에게도 한국산 진단키트 2만 8천여 본을 지원했습니다. 아일랜드도 한국산 마스크 1억 2천만 장을 확보했다며 앞으로 의료진들의 안전을 지키게 됐다고 환호했습니다. 한국은 한때 한국을 도왔던 나라들의 요청에 적극적으로 돕고 있습니다. 지난 6일 일본의 국민 MC 오쿠라 토모아키가 방송에서 한 한마디에 일본의 우익들이 난리가 난 바 있습니다. 그가 한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일본이 한국의 고개를 숙이고 감염병에 대한 대책을 배워야 한다. 이 말은 엄청나게 비난받으며 인격 모독까지 받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용감한 한마디가 비난받은 것이 지금 일본이 처한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 쓸멍이었습니다.